오늘은 대화의 기술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에 있다 보면 여기 현지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뭐가 저렇게 반가울까,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뭔가 이 대화의 기술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겠다. 그리고 이 대화의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보고 느낀 것을 우리 한국에, 그리고 실제로 제 자신에게 한번 이 적용해 보는 어떤 그런 주제로 오늘 한번 글을 적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대화의 기술.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상대의 마음을 많이 배려를 하시나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제시어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배려를 하고 그 대화에 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어떻게 보면 실제 사례를 제가 들어볼 텐데, 이 실제 사례에 나는 이 사례에 속하진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 글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대화법에 관한 팁을 나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적으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는 누군가와 대화의 자리에서 더 예의를 갖춰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자, 실제 사례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두 명이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서너 명, 너댓 명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대화할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 남의 말을 쉽게 자르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다 안다입니다. 다 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말을 자르고는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좀 심한 분들은 어떤 사람의 권면도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한 사람을 저희가 가까이 알고 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연장자, 정말 어떻게 보면 삼촌 이모뻘 되는 사람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해주려 하고 권면을 해주면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나 그거 알거든요. 말하지 마세요. 나 그거 알거든요. 하고는 자기 말을 혼자 말을 막 합니다.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과는 아예 대화를 안 하게 됩니다. 만날 일도 없고 일부러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자, 원래 같으면, 원래 제 성격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만나서 그래도 뭔가 도움을 주고, 좀 그분이 다른 분들은 전부 그 사람을 안 좋게 보고 하는데도 자기만 그것을 모르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 캐릭터 같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야, 그래도 네가 이런 부분은 좀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 너 똑똑한 거 맞다. 근데 다른 사람과의 어떤 대화 중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는 캐릭터인데, 제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쭉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좋은 상황으로,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상담 요청을 받고, 그러니까 신방 요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 이제 서로 알고는 지냈지만 처음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분이 자기가 딱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자기 상황을 풀어놓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어떤 쓰는 글이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름아름 알고는, 선교사님은 굉장히 자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루고 사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그 노하우를 듣고 싶어서 저를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궁금하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털어놓는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엇이 두 가지가 궁금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파악을 했죠. 자기가 두 가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분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돼서 나를 불렀구나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계속 자르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사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러한데 성사님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고 이러면서 계속 제가 무슨 답을 하려고 하면 자르고 자기 말을 하고 자르고 자기 말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7시간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 집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하는 중에 이분의 아들도 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7시간을 정말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잠깐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이어간 시간이 장장 7시간. 7시간을 쉼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7시간을 줄기차게 얘기를 듣게 되었고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제가 하는데 5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면 우리가 이 짧은 영상 하나 만들면 보통 5분에서 10분 아닙니까? 근데 영상 하나 만드는 시간도 안 될 만큼 짧게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분이 7시간을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 7시간 안에 정답은 다 들어있었습니다. 정답은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엄청 읽고 나름 자기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심도 없이 파고 일도 안 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삶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제 그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7시간을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기 말을 계속하는 사람. 자, 두 번째는 여러 명이 모인 이 친교 자리에서 누군가가 발언 중입니다. 그냥 단순 대화가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나름 그래도 거기서 멘토격인 분, 이렇게 대화를 리드하는 분이 중요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는 자기 말을 또 막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이 주제와 상관없는 아까 그 발언자가 대화를 계속 하고 있고 결론이 아직 안 나 있는 상황에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뭐 익스큐즈도 없고 그냥 끼어들어 가지고는 옆에 사람 붙잡고는 자기 말 막 합니다. 그냥 소곤소곤이 아니고 큰 소리로. 그래서 이 발언 중이던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사실 기분도 상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 비상식적인 이 상황의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종종 보거든요, 이런 상황을.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두 번째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아까 두 번째는 발표자와 상관없이 자기가 그 다른 말을 옆에 사람과 막 하는 이런 이제 어떤 대화의 인터럽트가 있은 상황이고, 자,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한 듯 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상황인데 이번에는 어떠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는 말을 갑자기 돌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자, 그 그룹 어떤 상황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멘토링 하고 있는 분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대화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눈에 조금 거슬리는 행동을 합니다. 뭐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백을 새로 산 게 있어요. 아니면 머리를 새로 했어. 자, 근데 뭐 가방을 자꾸 만지작거린다든지 머리를 자꾸 뭐 이렇게 새로 한 머리를 만지작거리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흐트러진 행동을 하죠. 근데 그런 중에도 그 발표자는 진지하게 계속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만한 분위기를 틈타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그 가방 보면서 갑자기 이거 가방 어디서 샀냐, 머리 예뻐 하면서 이 주제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로 갑자기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목소리 크게 주제를 돌려버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네, 가방이 예쁘네, 못 보던 가방이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까 발표자는 갑자기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쪽으로 시선이 다 집중됐기 때문에 이 발표자의 당황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은 이미 놓쳐버립니다. 자, 이런 예 많이 보셨죠? 특히 여자분들 그룹에서. 자, 네 번째. 이번 상황은 보통 이제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자리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술 먹는 자리에 술 안 먹는 사람이 끼어 있는 상황. 자, 이 상황도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선교사이고 목사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그러니까 스님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불교의 염증을 느끼고는 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이제 만났고 또 다른 분들이 합석한 이 자리에서 이분들끼리는 술을 먹지만 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죠. 자, 이 상황에서 저는 멀쩡한 정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술을 먹는데 거슬리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같이 대화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스님이었던 이분이 뭔가 자기가 얘기를 막 내어놓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예,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이 모인 분들이 이제 대화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얘기가 공감대가 생기고 하니까 이분들이 관심이 저한테로 이렇게 좀 쏠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굉장히 기분 상해하면서 일일이 제 말하는데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뭐 왜 갑자기 계속 설교하냐고. 그거 제가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은 대화 중에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자꾸 저한테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하니까 이제 빈정상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을 이해는 되죠. 이분이 자기가 리더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또 자기도 종교 지도자였는데 다른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지도자란 말은 저희는 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절에서 굉장히 그래도 나름 큰 절에서, 이름 있는 절에서 승려였는데 기독교에서 목사라는 놈이 와가지고 대화의 주도권이 뺏기니까 기분 나빠하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음성을 높이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그 자리를 빨리 끝내는 게 제일이죠. 그래서 우리 내일도 생각하셔야죠. 술 많이 드셨네요. 자, 마지막 한 잔만 더 드시고 그냥 오늘 이제 헤어져야 되겠네요. 이러고는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주는 상황. 자, 그 뒤에 앞에 여기 이제 관심 가졌던 분들은 차후에 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주는 것도 되게 대화의 기술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술버릇이 있는 분들, 이런 대화의 스킬들을 갖고 있는 분들과는 만남을 조금 피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대화 중에 자꾸 다른 행동을 하고 시선을 말하는 분들에게 맞추지 않냐고 자꾸 딴 데 이렇게 살피는 분들 있죠. 흔히 많이 하는 행동이 핸드폰을 자꾸 만진다든가, 뭐 주위를 살피고 이렇게 먼 산을 보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아예 눈을 감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주위에 있죠, 그런 분들. 자, 그 행동의 의미는 보통 당신이 말하는 말에, 이 자리의 대화에, 진지한 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 발언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말에 나는 별로 공감도 안 되고 동의도 안 하고 난 당신을 별로 존중 안 합니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저지르는 방법입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이 그런 것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영상을 찍고 글을 적어보는 이유는 내가 어떤 대화의 자리에서
내가 상대, 대화를 이끌고 있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람의 인격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도 사실 좋은 관계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예의를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이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6번째, 대화에서 우리가 긍정과 부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좋게 보고 뭐 이런 것이 긍정은 아닙니다. 긍정은 그 상황을 수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긍정이라 그러고, 자, 부정은 이 말의 반대말이죠. 있는 그대로 수긍하지 않는 상태. 이게 왜, 이거 나 못 받아들여요. 이건 안 돼요. 뭐 이런 것을 이제 보통 부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의 자세는 대화에서 굉장히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하지만 자, 이 긍정의 상황, 자, 좋죠. 대화의 어떤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근데 누군가가 험담을 계속 늘어놓는 이 관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에서든 자꾸 대화에 가다 보면 자꾸 누군가 험담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긍정 부정의 개념과는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험담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나빠진 다른 곳에서는 또 나를 분명히 험담하게 돼 있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그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람. 그냥 뭐 얘기, 알아, 오케이 이런 분들. 자, 굉장히 흔한 케이스죠. 자,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람. 그리고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그룹에 가서는 이게 맞다 그러고, 또 저 그룹에 가서는 저게 맞다 그러고,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 근데 이런 분들이 아까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람하고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은 허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언증. 자, 허언증은 따로 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기회주의자입니다. 맞죠? 색깔이 불분명한.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이 기회주의자들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친일파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이 독립했을 때,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그 무리 중에 친일파가 많았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이 얘기가 증명이 되겠죠. 영화 덕혜옹주에 보면 굉장히 이것을 사실적으로 신랄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자, 이 외에도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대화의 기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을 사실 내가 나를 잘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임할 때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 상대편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내가 이제 나 자신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자꾸 당신 그렇게 왜 대화하냐, 왜 그런 자세로 임하냐 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이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좋아지면 또 누군가가 그런 좀 좋아진 모습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발표자가 발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분위기를 흐트리면, 내가 그것이 눈에 보이면,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발표자를 향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아니면 그래 친구야, 그래서 그 어떻게 됐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저쪽으로 잠깐 좀 이탈했던 이 선로가 벗어났던 것을 다시 얼른 본 궤도로 돌릴 수 있는 역할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산만해져 버린 이 분위기를 나도 그쪽으로 솔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를 주도하고 있던 분이 좀 분위기 험해지지 않게, 기분 상하지 않게 얼른 이것을 수습해 줄 수 있는 스킬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대화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의 사례들, 자, 7가지 사례들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행동들을 안 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이 잘못되면 나도 저런 좀 자세가 있었는데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친구들이 누구누구가 생각이 나고 이렇기도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상대의 말에 수긍이 가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게 그래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런 액션들이 굉장히 좋은 리액션입니다. 자, 그리고 한층 더 좋은 방법은 만약 그 자리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저 말은 정말 좋은 말이다. 저 사람이 저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수긍이 가면 잠깐 거기서 신뢰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정말 메모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 모임이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이따가 정말 이 어떤 작은 소그룹의 어떤 강연장이나 아니면 멘토를 초청했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오셨거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오셨거나 이럴 자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의를 갖추고 말을 해놓는 거죠. 제가 이따가 정말 좋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메모를 좀 할 텐데 말씀 중에 제가 혹시 신뢰가 안 되면 그래도 될까요? 이런 정중한 자세는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자세가 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헛되지 않겠구나. 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오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네. 이러고 그 멘토에게 정말 좋은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그분이 볼 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정말 깊이 기억하게 될 테고 그 사람과의 암묵적인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그분을 아주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화의 가장 기본은 이 시선을 마주치는 거 잘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백인 사회나 이 흑인 사회도 그렇고 그 대화 중에 상대편을 딱 쳐다보고 시선을 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조금 뻘쭘하고 그러면 잠깐씩 이렇게 눈을 풀고 그 말하는 사람의 주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난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영 딴 데를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피하고 상대의 말하는 사람의 주변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경청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화의 스킬들이 이렇게 이제 몸에 쌓이면 대화의 기술은 점점 더 나의 삶의 질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아주 기본이 될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요한 것은 대화를 진솔하게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허언증 그리고 또 필요 이상의 친절을 남발하는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덫에 쉽게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에 깊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걸러지는 거죠. 보통 보면 대화에 어떤 맹목적으로 임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말에 넘어가지만 정말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말의 진위를 이렇게 한번 내가 판단도 해보고 하다 보면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아주 그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또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진실한 대화를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그렇게 눈이 길러지게 되고 대화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게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화 중에 시선을 이렇게 보는 방법이 정말 마음에 진심이 아닌 사람들의 대화는 항상 이 시선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만약에 허언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뭔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눈을 100% 똑바로 못 뜹니다. 그러니까 허언증인 사람들은 너무 그게 쉽게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눈빛 자체가 총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산만하고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뭔가 그 불안한 것이 보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짧은 영상 속에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아마 공감되는 부분도 많을 테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어봅니다. 감사합니다.